자유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나는 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를 잘 누리고 있어. 다만 너가 방해 안 하면 돼. 너가 반응이 안 하면 돼. 너가 나에게 간섭하거나 제지하지 않으면 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간섭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는 타인이나 혹은 국가라고 해도 좋아요. 타인으로부터 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적극적 자유예요. 이건 여기 경제정책에 연결해서 제가 아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국가가 나 개인 국민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치안이나 국방 부분 같은 것들을 잘 보장해줘서 내가 자유를 잘 누리고 원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안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생활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영화도 좀 보고 싶고 이런저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내 자유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내 심각한 질병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뭐 똑같은 얘기죠. 건강의 문제 혹은 뭐 그 경제적인 문제, 나 개인적인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 자유를 발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국가, 네가 차라리 개입을 해줘.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므로써 그런 개개인들이 그 요소들을 해결해서 오히려 자유를 좀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개입으로 원활한 정책이나 제도가 국민들의 자유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말하는데,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외우시더라도 그 안에는 이러한 맥락, 국가가 개입해서 정책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줘서 심각한 질병이나 뭐 가난,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런 국가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더 자유를 잘 누릴 수 있게 됐다 라고 이해를 하면 어때요? 이 자유의 문제가 잘 정리가 되죠? 예.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똑같은 맥락에다가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요걸 한번 바꿔 써볼까요? 그럼 이 소극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개개인들의 삶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재하지 말고 국방 치안만 열심히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정부는 그 크기나 아니면 뭐 그 역할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에서의 정부의 모습은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반면에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해서 이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지? 이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걸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도 만들고 그걸 집행하고 거기를 감시하거나 뭐 검사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커져야 돼요. 큰 정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정부는 큰 정부가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말하면요, 야경국가와 같은 모습을 이상적으로 제시했을 때는 작은 정부가 옳다라고 말하겠지만, 복지국가가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정부가 커져야 되겠죠. 요렇게 가요. 그래서 이 자유와 정부라는 개념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왜? 시험 문제를 그 가닥을 잡아서 문제를 내거든요. 어떻게요? 요때의 자본주의 형태는요, 뭐냐면요, 그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원활하거든. 다만 너네는 그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 정책들, 뭐 이런 국방, 치안에서의 뭐 정책들이나 혹은 뭐 가장 기본적인 감시를 해주는 역할만 해줘 라고 하는 자본주의, 처음에 애초의 자본주의,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의해서 딱 하나만 더 쓸게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야경 국가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런 소극적 자유를 실현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딱 나타나니까 이 작은 정부가 도저히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국민들이 너무나 피폐해지는데도 국가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악순환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정부가 작아지고 시장이 원활한 활동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나타나는 경제 불황을 겪어보니까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다 되는 게 없네 라는 문제점을 겪은 거예요. 반성한 거죠. 이게 안 되네 라고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안 되겠어. SOS. 정부 다시 들어와서 정책을 좀 만들어줘. 복지국가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에 개입해서 제도적으로 우리를 좀 지원해줘. 그러한 자본주의의 형태를 수정적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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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가 형태가 커져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원활한 삶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요, 이 정부 기관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아지고 개입하는 힘이 많아졌는데 이게 그렇게 큰 크기만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가 비대해졌는데 오히려 비리가 생기거나 경제정책을 원활히 시행하지 못하거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야, 이 큰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정부 실패. 그래서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다시 정부야 작아져라. 작은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과 개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최대로 보장해 주려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1, 2, 3번 돌고 돌아서 지금은 여기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문제를 만들 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적절히 섞어서 각각의 자본주의에 설명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